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및 실습 12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학습은 아마 다음 학기 알고리즘 시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그래프를 컴퓨터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자료구조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트리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트리는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래프는 공집합이 아닌 노드와 이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된 자료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추상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노드, 동그란 노드와 선들로 나타내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들을 그러면 컴퓨터로 나타낼 땐 어떻게 나타나면 효과적인지 그 방법들을 주로 이 노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집합이 아닌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빈 그래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즉 노드가 하나도 없으면 간선도 있을 수 없죠. 그런 빈 그래프라는 개념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프는 다 최소 하나의 노드는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간선에 방향이 이처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방향 그래프라 그러고, 방향이 없는 것을 무방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서의 이 간선을 다른 말로 아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선에 어떤 값이 할당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래프를 우리는 가중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되어 있지 않는 이런 그래프를 비가중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드와 노드가 있을 때 이 두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은 보통 하나만,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하나만 존재하고, 방향 그래프인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다중 그래프에서는 같은 방향으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방향 그래프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다중 그래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프는 다중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응용에서는 또 다중 그래프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버스 같은 고속버스를 이용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모델링할 때는 다중 그래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노드가 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두 노드를 이제 이웃 노드, 인접 노드라고 하는데,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A와 B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A는 B의 이웃이고 인접 노드고, B는 A의 인접 노드가 됩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B는 A의 인접 노드이지만 B에서 A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B의 인접 노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이 인접 노드 또 이웃 노드라는 개념이 달라지게 되겠고, 노드의 차수는 노드에 연결된 간선 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노드의 차수는 3이 됩니다. 3개의 노드로 연결되어 있고, 방향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노드의 진출 차수는 2개,
진입 차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노드의 차수가 진입 in degree, out degree로 나누어져서 살펴보게 되겠고, 경로라는 거는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일련의 노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B, C, D가 있으면 이 경로는 A에서 D까지의 경로는 A, B, B, C, C, D가 A에서 D까지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단순 경로는 한 노드를 두 번 거치지 않는 경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있다고 치면 A에서 D까지는 A, B, B, C, C, D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A, B, B, C, C에서 B로 다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한번 갔던 경로를 또다시 가지 않는 경로를 우리는 단순 경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로가 있을 때 경로의 길이는 비가중치 그래프의 경우에는 간선의 수가 경로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가중치 그래프의 경우에는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의 가중치 합이 경로의 길이가 되겠고, 이 경우에 E, F, G, H가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의 길이는 2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7이 되겠고,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는데 요거는 6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더 짧은 경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간선의 수가 작다고 더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1, 2이면은 이렇게 가는 게 4고 이렇게 가는 건 6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간선은 길지만 간선의 수는 적지만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주기는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가 같은 경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건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주기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럼 요거는 주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기가 있는 그래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가 같은 경로를 우리는 주기라 그러고, 연결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모든 쌍 사이의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방향 그래프니까 A에서 C로도 갈 수도 있고, A에서 B로도 갈 수 있고, B에서 A, B에서 C, C에서 B, C에서 A도 모두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에서 B로 갈 수 있지만 A에서 C로는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방향 그래프에서는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강한 연결 그래프는 아닙니다. A에서 B로는 갈 수 있어도 A에서 C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 그래프를 모두 무방향으로 연결하면은 연결 그래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방향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약한 연결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연결 그래프는 서로 다른 모든 쌍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강한 연결 그래프예요. A에서 B로도 가고 A에서 C로도 가고 B에서 C로 B에서 A로도 가고 C에서 A로도 가고 C에서 B로도 모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연결 그래프라 그러고, 이 방향 그래프 중에는 루티드 그래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A, B, C가 되면은 A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A가 루트가 됐을 때에는 모든 걸 갈 수 있으면은 얘는 루티드 그래프라 그래요. B로부터는 모든 걸 갈 수 없고 C로부터는 갈 수 없는데 A로부터는 다른 모든 노드에 갈 수 있으면은 루티드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노드에서는 다른 모든 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완전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인접 노드가 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부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A, B만 끄집어내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유한 그래프입니다. 노드 수가 유한한 그래프. 근데 무한 그래프도 있어요. 노드 수가 무한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n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래프에서의 최대 간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완전 그래프일 때 최대 간선을 가지는데 우리가 지금 따질 때 최대 간선수를 따질 때 다중 그래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연결하는데 간선수가 이렇게 많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일 때 이게 최대 간선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한테 가는 간선이 있을 수 있고 진출과 진입이 같은 간선, 얘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게 최대 간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진출과 진입이 같은 간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요만큼 존재합니다. 앞에 있는 요 예제죠. 요 예제에서 요런 것들을 없다고 생각하면 이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야 되니까 각 노드마다 n-1개의 간선이 존재하게 되겠고 이 간선들이 이렇게 되면 얘에서 여기도 연결되니까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존재해야 되겠고 만약 얘까지 있으면 여기에 n이 추가가 되니까 이런 애들이 n개 추가되니까 요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대략 n개의 노드가 있으면은 이제 n제곱의 요만큼의 간선들이 최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양쪽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n개의 노드마다 n개의 간선이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 노드들을 연결하는 방향 간선이 있을 수 있고 이 방향과 이 방향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n제곱 진출과 진입 같은 간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각 n마다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가 필요하니까 n-1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 간선 수가 몇 개가 되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드의 수를 m을 간선의 수라고 그러는데 간선의 수는 대략 최대 n제곱 개 정도 있다고 약 얘기하게 되겠고 이게 무방향인지 방향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고려하면은 이렇게 조금 달라집니다. 최대 간선수는 이렇게 되는데 최소 간선수는 이제 연결 그래프가 되게 되면은 n-1개 존재하게 되겠고 n-1개 존재하는 그래프는 트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n-1개 트리 형태가 되는 거죠. 트리는 이렇게 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간선수가 최대 간선수에 가까우면은 밀집 그래프라 그러고 반대로 간선수가 0에 가까우면 희소 그래프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집과 희소를 굳이 나눠야 되냐? 나눠야 되는 이유는 밀집 그래프 있을 때 그 자료 구조로 표현했을 때 효과적인 것이 있고 희소 그래프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집 그래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과 희소 그래프일 때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달라지는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래프가 희소 그래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밀집 그래프면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고, 또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또 중요한 고려사항은 방향인지 무방향인지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예를 살펴보면은 이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무방향 그래프이고 노드는 A, B, C, D 4개, 간선도 4개 있습니다. A의 인접 노드는 B와 D가 되겠고 B 입장의 인접 노드는 A와 C가 되겠습니다. A의 차수는 2개가 간선이 나가고 있으니까 2가 되겠고요. A에서 C까지의 경로는 AB, BC, AD, DC 두 가지 경로가 있고 이 경로의 길이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기가 있고요. 연결 그래프입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 살펴보면 노드는 5개, 간선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습니다. A의 인접 노드는 2, A의 진출 차수는 하나, A의 진입 차수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M에서 A까지의 경로는 이런 경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경로의 길이는 이 경우 M에서 B, B에서 L, L에서 A는 3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요게 주기가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주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들은 그렇고요. 이 둘 다는 비가중치 그래프입니다. 가중치 그래프는 이렇게 노드들 간에 요 간선에 이런 값들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140, 160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접,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접,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접 행렬은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0, 1로 나타내지 않고 불연 배열로 true, false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게 대칭 행렬이 돼요. 여기도 1이면 여기도 1입니다. A에서 B로 갈 수 있고 B에서 A도 갈 수 있으니까 반은 낭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은 공간을 제법 많이 사용하는 거죠. 희소 그래프에서도 n제곱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집 방향 그래프의 유리한 방식입니다. 즉 간선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여기서 불필요한 정보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원래 반이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노드에 와 연결된 노드들을 살피려면 요 열만큼 쭉 가면서 여기가 1인 것들, true가 있는 것들을 세게 됩니다. 요 합비 노드의 차수 아니면 true, false이면 true인 것의 개수가 이 노드의 차수가 되겠고요. 방향 그래프에서는 요 행 정보가
진출 차수가 되겠고 열 정보가 진입 차수가 되겠습니다. 2로 들어가는 거, 2에서 나가는 거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 방향 그래프일 때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접 리스트는 간선 수만큼의 정보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방향 그래프에는 A에서 B, D로 간다. 그럼 A에 들어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요것만 봐도 돼요. 그런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는 A에서 E로 나가는 것만 있지 A에 들어오는 노드들은 뭐가 있는지 보려면 이 전체를 탐색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진출 정보 말고 진입 정보까지 알고 싶으면은 역인접 리스트까지 하나를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A로 들어오는 건 E와 L 이렇게 되겠고 B에 들어오는 건 M 그리고 E에 들어오는 건 A와 M 이런 식으로 요와 똑같은 걸 하나 더 진입과 관련된 정보를 또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양방향으로 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밀집 그래프라 간선수가 많으면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공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적어듭니다. 따라서 밀집 그래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역인집 리스트까지 유지하는 것보다는 인접 행렬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 그래프이거나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적은 정보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정보가 필요 없는 희소 그래프에 유리하고 밀집 그래프이면은 공간 복잡 측면에서 인접 행렬과 차이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역인접까지 유지하는 것보다는 인접 행렬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래프에서 탐색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에 따라서 비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FS와 BFS는 트리를 설명드릴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을 이용해서 탐색하는 방법이고 너비 우선 탐색은 큐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깊이 우선은 스택을 이용하지 않고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한 노드에 출발해서 탐색을 하다 보면은 원래 한번 지나갔던 노드를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로로 다시 탐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visited 배열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isited 배열이 방문할 때마다 true로 바꿔줌으로써 한번 방문했던 노드는 다시 처리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택을 이용하는 거 살펴보면은 출발 노드가 있을 거고요. 스타팅 노드. 그럼 A가 스타팅 노드이면은 A를 스택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A, B, C, D이면 처음에는 모두 false로 세팅하는데 이 A는 여기에 true로 세팅해서 다시는 A가 요 스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스택이 empty가 될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 A를 빼낸 다음에 A에 관련된 뭔가 필요한 거를 여기서 처리를 보통 하고요. 만약 깊이 탐색하면서 뭔가 프로세싱을 해야 되면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A에
그 인접 노드들을 스택에 집어넣게 되는데 A의 인접은 C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 B는 아직 방문 안 했기 때문에 집어넣게 되는데 어떤 순서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작은 B, C 순서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처리하는 노드는 C가 되겠습니다. 그럼 C를 끄집어내서 C의 인접은 A, D, E 세 가지가 있는데 A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D와 E를 집어넣게 되겠고 그 다음에 E를 처리하는데 E의 인접은 C, B, D입니다. 이미 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넣지 않고요. 그 다음 걸 빼내면 D를 뽑아내고 그 다음 걸 뽑으면 B를 뽑아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스택에 어떤 순서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요 순회할 때 순회하는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기 버전에서는 한쪽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다음에 B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방문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비 우선은 요 코드와 거의 차이가 없고 요 위치에서 스택 대신에 Q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비 우선은 A로부터 출발을 하면 A와 가까운 똑같은 거리에 있는 노드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A에서 C는 거리가 1이고 B도 1이니까 B, C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가 2인 E와 D를 방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에서 가까운 그 거리가 1인 애가 D, B, C이고 그 다음에 2인 애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출발 노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노드 순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의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 복잡도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BFS를 놓고 봅시다. 그러면 화일문 이전에 뭐 Q를 생성한다든지 요 비지트들을 모두 false로 세팅한다든지 몇 가지 일이 필요한데 요 비용은 노드의 개수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에 출발 노드를 넣고 Q가 empty가 될 때까지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for loop를 생각하지 않고 요 화일문만 생각하면 요 화일문은 OM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Q에서 하나의 노드를 끄집어내 처리하니까 OM번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탑한 Q에서 빼낸 이 노드에 대해서 그것의 인접 노드들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방문하지 않았으면 Q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접 행렬이면 이 배열에 있는 요 열만큼 for loop를 돌리면서 요거를 구현하게 됩니다. 즉 요것도 for i는 0부터 요 렌스까지 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n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접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A의 인접이 노드가 2개이면 2개에 대해서만 for loop가 돌고 그 다음에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고려하는 이 엣지는 한 번 또는 최대 2번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용은 간선의 수만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처리할 때 요 3개의 간선을 처리하죠.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할 때 요 간선을 2개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방향 그래프이면은
얘도 살펴보지 않겠죠. 얘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나가는 요것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인 경우에는 이 노드들을 한 번씩만 고려해서 전체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M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이제 인접 리스트를 쓰면은 이렇게 되겠고, 인접 행렬을 쓰면은 N제곱이 되는데, 요 경우도 M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간선의 수는, 최대 간선의 수는 거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 얘의 비용을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5N제곱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밀집 그래프이면은 인접 행렬로 표현하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나 탐색 비용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희소 그래프일 경우에는 인접 행렬로 하는 것보다 인접 리스트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BFS, DF 탐색의 간단한 응용을 살펴보면은 노드의 연결 여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든 모든 노드를 방문할 수 있어야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드에 출발해서 BFS나 DFS를 수행한 다음에 방문한 노드의 수를 계산했을 때 이 수와 그래프에 있는 노드의 수가 일치하면 이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이고, 이 노드에서 출발해서 방문하는 노드의 수가 뭐 7개인데 전체 노드의 수는 10개면은 3개는 이 노드로부터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연결 그래프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우리가 DFS와 BFS를 수행해 가지고 이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연결 그래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최소 연결되는 간선으로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부분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모든 노드가 등장하는 최소 간선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우리가 신장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신장 트리를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BFS와 DFS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부분 그래프이지만 2가 없기 때문에 얘는 신장 트리가 아니고요. 얘 둘은 모든 노드가 나타나지만 요 경우에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트리는 아닙니다. 최소 간선은 아니죠. 그래서 요것이 신장 트리가 되는데, 어떤 그래프가 주었을 때 신장 트리를 구하는 간단한 방법은 DFS나 BFS 이용해서 방문한 순서대로 그 간선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 신장 트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S의 경우에는 A, C, E, D, B 요 순서대로 만약 방문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거는 DFS 신장 트리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A에서 CB하고 B에서 DE 가면은 이렇게 그려진 거는 이제 BFS 신장 트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이 신장 트리를 구하는 것은 물론 BFS와 DFS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최소 신장 트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간선수만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선수들을 최소화하는데 여기에 있는 가중치들이 가장 합을 했을 때 작아지는 트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것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프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크루스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프림은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고 있고 크루스칼은 유니언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알고리즘 수업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가중치 그래프에서 최소 신장 트리는 BFS와 DFS를 이용해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가능한 신장 트리 구한 다음에 최소를 구하려면 그거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비가중치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제 가중치 그래프의 경우에는 그 간선의 가중치를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접 행렬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똑같이 인접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인접 행렬을 이용할 때 이제는 여기가 0, 1 또는 true, false를 통해서 나타낼 수는 없고 여기에 가중치 값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중치가 뭐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고 0도 되면은 간선이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그 수단이 어떤 값을 설정할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가중치는 0보다는 늘 크다라고 그런 그래프를 만약 사용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2에서 1은 노드 2에서 노드 1로는 간선이 없다.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음수도 가중치를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런 방식으로는 그 그래프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에서는 어떤 값을 여기에 기록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간선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을 하나를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중치 값을 기록하고 여기에는 불리한 변수로 있다 없다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 요걸 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간선의 가중치는 뭐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자체 셀 하나가 웨이트와 불값을 인트와 불값을 두 개를 유지하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접 행렬로 표현할 때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간선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그게 이제 가중치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인접 리스트에서는 없으면 이게 노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는 또 방향인 경우에는 역인접 리스트까지 유지해야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밀집 그래프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별로 이걸 이용하는 것보다 인접 행렬을 이용하는 것보다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접 행렬 쓸지 인접 리스트를 쓸지는 희수와 밀집에 따라서 방향과 무방향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그래프는 밀집이고 방향이면은 인접 행렬로 표현하면 되겠고 희소이고 무방향이면은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